안녕하세요. 저는 20대 후반 여성입니다. 얼마 전 결혼의 문턱까지 갔다가 하늘의 기적적인 도움으로 싱글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상종도 못할 예비 시댁을 고발하고자 사연 보냈습니다. 지금부터 저의 파란만장했던 결혼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우리 집안은 절실한 기독교 집안입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님 따라서 교회를 다녔고 성인이 되어서는 성가대 활동까지 했어요. 그러다 새로운 신자로 한 가족이 교회를 나왔고 저와 같은 성가대 대원까지 활동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와 자연스럽게 가깝게 지내다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어요. 우리는 예쁜 사랑을 키워가다가 결혼까지 약속했고 각자 돈을 얼마 모았는지 이야기 나누며 결혼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리 슬슬 결혼 준비해야 하는데 비용은 어떻게 처리할까? 자기랑 내가 모은 돈 합해서 진행할까? 그래도 되고 아니면 양쪽 집안에서 어느 정도 도와주시면 그 돈까지 보태서 준비해도 되고. 집에서 뭐라고 하셔? 혼수 생각하고 계신데? 부모님은 나 결혼할 때 얼마 보태주신다고 하셨는데 솔직히 난 부모님 도움 받고 싶지 않아. 그냥 우리가 모은 돈이랑 대출 조금 껴서 결혼하고 싶어. 굳이 양쪽 부모님 도움 안 받고 우리 힘으로 결혼할 수 있잖아. 내 생각은 이런데 자기는 어때? 그래, 난 상관없어. 자기 말대로 우리 힘으로 결혼 준비해도 좋을 것 같아. 요즘 신혼부부 대출 잘 나오니까. 남자친구와 저는 결혼에 관한 계획을 세우면서 양쪽 부모님의 도움을 받지 않고 우리의 힘으로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양가에 알렸어요. 우리 부모님은 뭐라도 보태주고 싶으셨는지 아쉬워하셨지만 남자친구 부모님은 우리 뜻대로 하라고 하셨습니다. 특히 남자친구 어머님이 아주 좋아하셨다고 들었어요. 그래, 아주 잘 생각했다. 부모 도움 안 받고 너희들 힘으로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야지. 안 그래도 요즘 결혼식 비용이 한두 푼 드니? 뼈 빠지게 고생해서 키워주고 대학교까지 보내줬으면 됐지. 결혼까지 부모한테 도움 바라는 건 철없는 짓이야. 솔직히 부모로서 자식한테 결혼 비용 보태주는 것이 좋지만은 않아. 얼마나 부담스러운데. 어찌 되었든 너희들끼리 알아서 준비한다는 것에 나는 대찬성이다. 남자친구와 저는 서로 모은 돈으로 결혼 예산을 짜고 부족한 금액은 대출을 껴서 마련할 생각이었어요. 차츰 우리 둘의 가정을 꾸밀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한 달 후 갑자기 예비 시어머니께서 중요하게 할 말이 있으시다며 집에 들르라고 하셨어요. 무슨 일로 그러시나 궁금한 마음을 안고 남자친구와 같이 집으로 향했습니다. 엄마, 우리 왔어. 왔니? 어서 들어와. 예비 시어머니는 저를 반갑게 맞아주었고 다과를 내주셨어요. 거실에 모여 앉아 같이 과일을 먹는데 제게 결혼 준비 잘 돼가고 있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우리 아들은 입이 무거워서 그런지 통 결혼 준비하는 이야기를 잘 안 하네. 준비 잘 돼가고 있니? 네, 뭐 여기저기 알아보고 비교하면서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 막상 결혼하려니까 이것저것 준비할 게 많지? 신경 쓸 게 많아서 참 힘들 거야. 그렇기도 하지만 그래도 같이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이라서 의미 있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 어찌되었든 너희들이 똑소리 나게 알아서 잘 준비할 거라 믿어. 그런데 내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부모로서 도움을 안 준다는 게 계속 마음에 걸리네. 다른 집 부모들은 다들 잘 챙겨주는 것 같은데 우리 집도 그래야 하는 거 아닌가 싶어. 부모로서 도리를 다 못하는 것 같고. 별 말씀을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저희 힘으로 준비해도 충분하니까 염려 안 하셔도 돼요. 그래? 너희들이 무슨 마음인지 내가 잘 알아.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한 번뿐인 자식 결혼인데 부모로서 두고두고 후회하고 싶지 않구나. 보아하니 예비사돈도 나와 같은 마음인 것 같던데 서로 모은 돈 앞에서 결혼 준비하기로 했던 거는 너희들 예식장이랑 신혼여행 준비하는 거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양쪽 부모들이 책임지는 게 좋겠어. 네? 하지만
이미 저희 부모님께는 저희가 알아서 준비하기로 말씀드렸는데. 아이, 그건 다시 말씀드리면 되지. 이 인생에서 한 번뿐인 결혼식인데 형식 절차 무시하고 식 올리기 그렇잖니? 이왕 하는 거 혼수며 예물이며 제대로 한번 해보자고. 네가 말 꺼내기 뭐하면 내가 대신 말씀드릴게. 보나마나 좋다고 하실 거다. 그리고 신혼집은 우리가 준비할 테니 우리 예비 며느리는 혼수 비용만 해오면 될 것 같구나. 혼수 비용이요? 그래. 우리 쪽에서 적당한 곳으로 신혼집 마련해주고 너희 집에서는 혼수 비용만 준비해주면 될 것 같구나. 처음 우리 힘으로 결혼 준비한다고 했을 때는 그렇게 하라면 좋아하시더니 갑자기 무슨 바람이 불어서 말을 바꾸시나 의아했습니다. 거기다 제가 대충 알기로 예비시댁 사정이 넉넉하지 않았거든요. 무슨 돈으로 신혼집을 마련해 주신다는 건지 궁금했어요. 그래서 집에 데려다주는 남자친구에게 슬쩍 떠봤습니다. 어머님 마음이 왜 갑자기 바뀌신 거야? 자기는 알고 있었어? 아니, 나도 오늘 처음 듣는 이야기야. 우리 힘으로 결혼 준비해도 되는데 아무래도 엄마 마음이 계속 걸렸나 봐. 그렇다 쳐도 신혼집을 해주신다는 말에 좀 놀랐어. 양쪽 집안 어른들이 얼마 보태주시고 혼수랑 예물만 신경 쓰면 될 거로 생각했는데 요즘 집값 만만치 않잖아. 괜히 어머님 아버님 무리하시는 거 아니야? 나도 잘 모르겠어. 그럴 여유 없는 거 내가 뻔히 아는데 무슨 생각이신 건지. 이따가 집에 가서 엄마랑 다시 이야기 나눠보려고. 남자친구 역시 저와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집안 사정이 어떤지 대강 알고 있는 상태인데 신혼집을 턱하니 마련해 주신다고 하니까 이상하게 찜찜하더라고요. 그래서 남자친구에게 집에 가서 엄마와 이야기 나누고 제게도 살짝 기뜸해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집에 가서 씻고 침대에 누워 쉬고 있는데 남자친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이랑 이야기해봤어? 뭘 하셔? 무슨 돈으로 우리 신혼집 해주신다는 거야? 나도 몰랐는데 부모님이 따로 모아놓은 돈이 좀 있으시대. 원래 우리 엄마가 가게 하나 차리고 싶어 하셨는데 다 늙어서 무슨 가게냐며 그냥 우리 신혼집 마련하는 거로 보태주신다고 하시는 거야. 우리 부모님이 큰돈 가지고 계신 줄은 나도 처음 알았네. 아무튼 부모님이 적당한 곳으로 아파트 마련해 주신다니까 혼수 비용으로 얼마가 좋을지 엄마가 말씀해 주실 거야. 저는 남자친구에게 알겠다며 전화를 끊고 이 상황을 대강 부모님께 말씀드렸어요. 엄마는 상관없다며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어차피 결혼할 때 보태주려고 따로 모아놓은 돈이 있다고 하셨어요. 거기다 요즘 집값이 비싸서 신혼집 마련하기 어려울 텐데 남자친구 부모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몇 주가 흘렀어요. 예비 시어머니께서 신혼집을 마련했다며 우리 집을 찾아오셨습니다. 있는 돈 없는 돈 빡빡 긁어 모아서 겨우 애들이 살 신혼집 마련했어요. 애들 회사랑 거리도 가깝고 아파트도 지은 지 얼마 안 돼서 깨끗하더라고요. 어머, 벌써 마땅한 곳 알아보신 거예요? 안 그래도 딸한테 이야기 듣고 놀랐어요. 요즘 집값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여기저기 알아보는데 아파트 값이 하늘 무서운 줄 모르더라고요. 우리로서는 긁어 모을 수 있는 돈 다 신혼집에 보태는 거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이게 다 자식이 행복하게 가정꾸리며 살 수 있도록 부모로서 도와주는 거잖아요. 아파트는 직장이랑 가까운 곳인 시흥에 얻으려고요. 그쪽에 교통편도 좋은 것 같고요. 가격도 다른 곳에 비하면 마땅하니 조만간 거기로 계약하려고요. 시흥이요? 아파트 값이 얼마인데요, 어머니? 애초에 저희도 대출 껴서 경기도 외곽 쪽으로 알아보고 있었는데. 그러니? 경기도 외곽은 외지고 교통편이 불편하잖니. 내가 알아본 시흥이 훨씬 낫지. 사전에 신혼집 알아보려고 많이 알아봤겠지만 아파트 값이 지역에 따라 천차만별이잖니. 내가 계약하려는 곳은 이것저것 다 포함하면 5억 정도 될 것 같구나. 네? 5억이요? 아무렇지 않게 턱하니 말한 5억 소리에 저는 억소리 나게 놀랐어요. 왜냐하면 남자친구와 저는 그것보다 더 저렴한 곳으로 알아보고 있었거든요. 생각했던 것보다 큰 액수가 나오니 엄청나게 놀랐습니다.
어머니, 5억이면 돈이 너무 큰데요. 저희는 그 정도까지 생각 안 했어요. 나중에 애 낳고 조금 자랄 때까지는 작은 평수대인 아파트에서 지내다가 나중에 넓은 곳으로 이사 가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3억대 아파트만 알아봤어요. 저희 그렇게 비싼 거 필요 없어요.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닌가 싶은데. 애가 모르는 소리 하고 있네. 어차피 나중에 큰 집으로 이사 가면 그때는 뭐 돈 안 들겠니? 시간 문제일 뿐이지. 이왕 결혼하는 거 처음부터 괜찮은 곳에서 시작하는 게 나아. 안 그렇습니까, 사돈? 집값이 지금 계속 오르고 있는데 덜 오르기 전에 마련하는 것이 현명한 거잖아요. 뭐 그렇기야 하지만 딸 말처럼 무리하시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요즘 아파트값 다 고만고만해요. 무리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나중을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괜찮은 아파트 사준다는데 반응이 왜들 이러실까? 아니, 신혼집 사준다고 좋아서 춤이라도 춰야 하는 거 아닌가? 거기다 남자 쪽에서 신혼집 마련해주는 거 흔치 않아요? 옛날에나 남자들이 집하고 여자가 혼수했지. 요즘은 그런 거 따집니까? 남녀 상관없이 되는 쪽에서 집하지. 세아기 주변 친구들한테 한번 물어봐. 5억이나 되는 집 해주는 시댁이 흔한가? 5억이란 돈이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다 너희들 앞날 편하길 바래서 큰 마음 먹은 거야. 그러니 부담스러워 말고 이 집으로 결정하자. 그리고 혼수 비용은 현금으로 7천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혼수 비용으로 7천을 달라는 말에 엄마와 저는 눈이 동그랗게 커지고 놀랐습니다. 우리 반응 본 예비 시어머니는 7천 정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 말했어요. 왜요? 7천이 너무 많습니까? 아니, 우리가 5억 정도 하는 집을 해오는데 혼수 비용으로 7천 정도 아무것도 아니죠. 원래는 더 받을까 싶었는데 집안 사정 뻔히 아니까 적당한 선으로 7천 생각한 거예요. 이 정도 혼수 비용이면 괜찮은 거 아닌가요? 예비 며느리가 5억짜리 집을 얻는 건데 7천 정도면 손해나는 것도 아니네요. 고작 이거 가지고 놀라시기는. 누가 보면 제가 억소리 나는 돈 내놓으라고 한 줄 알겠습니다. 뭐 5억이나 되는 집에 비하면 혼수 비용으로 7천이면 괜찮을 것처럼 생각되지만 저희는 보태줄 수 있는 돈이 7천은 안 되네요. 사부인, 저도 5억이나 되는 돈 모으려고 정말 힘들었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있는 돈 없는 돈 빡빡 긁어서 만들었다고. 당장 7천은 어려울 것 같지만 제가 뭐 당장 달라는 것도 아니고 시간은 충분하니까 그때까지 혼수 비용 마련하셔서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뭐 우선은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을게요. 네, 알겠어요. 그럼 전 할 말 다 전했으니 이만 가볼게요. 예비 시어머니는 조만간 계약할 거라는 말을 마지막으로 집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엄마와 저는 아무 말 없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5억이나 되는 집을 마련해 준다는 것도 놀라운데 혼수 비용으로 7천만 원을 들여야 한다는 사실에 놀랐어요. 아파트를 마련해 주시는 건 정말 감사하지만 그냥 남자친구랑 제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준비하면 이렇게 머리 아픈 일이 없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모님도 7천까지는 생각 못 하셨을 텐데 어쩌면 좋을까 싶어서 걱정스레 물었어요. 엄마, 어쩔 거야? 혼수 비용으로 7천만 원 가능하겠어? 부족하면 그냥 무리하지 말고 나한테 말해줘. 내가 한번 해결해 볼게. 아니야. 엄마랑 아빠가 7천만 원 없어서 큰일이겠니? 돈이야 어찌어찌해서 마련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 아파트야. 어? 아파트가 왜? 나중에 네 시어머니가 아파트 계약했다고 하거든. 전자제품 들여놓을 준비해야 하니까 몇 동 몇 호인지 좀 물어봐. 뭐? 그게 무슨 소리야 갑자기? 그냥 엄마 하라는 대로 해. 생각이 있어서 그런 거니까. 뭔데? 말해줘야지. 그건 확실해지면 말해줄 테니까 아파트 계약하면 엄마가 시킨 대로 동호수 꼭 알아와야 돼. 알겠지? 엄마가 알아오라고 시켰다는 건 비밀로 하고.
엄마의 말을 듣고 뭐 때문에 이러시나 의아스러웠습니다. 특히 알 수 없는 표정으로 골똘히 생각하시는 게 마음에 걸렸지만 하는 수 없이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유라도 알려달라고 계속 물어봤지만 확실해지기 전까지는 섣불리 말할 수 없다는 말만 하셨어요. 이렇다 보니 더는 여쭤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예비 시모에게 아파트 계약했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저는 엄마가 말씀하신 대로 가전제품 치수 재고 인테리어 해야 하니 몇 동 몇 호인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알려준 동호수를 엄마에게 말씀드렸어요. 계약했단 말이지? 그럼 엄마랑 그 아파트 쪽에 한번 가보자. 그 아파트에 간다고? 아니 왜? 뭐 좀 확인해 보려고. 계약까지 했다는데 확실하게 해둬야 하지 않겠니? 대체 뭘 확인한다는 거야? 난 엄마가 무슨 생각을 하는 건지 도통 모르겠어. 그러지 말고 말해봐. 왜 동호수를 알아오라고 한 거야? 엄마랑 같이 그 아파트로 가자. 가서 알려줄게. 엄마는 서둘러 나갈 준비를 하고 나오셨고 저와 함께 예비 시어머니가 산 아파트로 갔습니다. 엄마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둘러보더니 상가 및 부동산으로 들어갔어요. 아이고 실례합니다. 뭐 좀 여쭤보려고요. 네, 집 보러 오셨어요? 네, 뭐 겸사겸사요. 여기 평수가 잘 빠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아파트는 매매가가 5억 정도 하나요? 네, 얼추 5억대 맞아요. 다른 분들은 너무 비싸다고 하시는데 요즘 아파트값 다 장난 아니잖아요. 거기다 이 아파트 지은 지 얼마 안 되기도 했고 평수가 진짜 잘 빠졌거든요. 주변 상권도 많이 들어오고 활발해지고 있으니까 점차 아파트값도 오를 거고요. 이런 노다지 아파트를 얻을 기회 흔치 않죠. 그래서 매매로 알아보시는 거예요? 네. 제 아는 지인이 여기 아파트를 사는데요. 그걸 팔까 고민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딸이 사고 싶어 하는데 아무리 지인이라도 눈통에 맞을 수 있으니까 자세한 금액 좀 알아보려고요. 그래요? 몇 평이에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그 지인분 몇 동 몇 호 사는지 아시나요? 엄마는 제게 눈짓했고 저는 서둘러 알아낸 동과 호수를 알려주었습니다. 부동산 사장님은 책상 쪽을 뒤적거리며 뭔가 찾아오셨고 잠시 뒤 엄마와 제게 놀라운 말을 꺼냈어요. 이거 뭐 잘못 알고 오신 것 같은데 동호수 정확하신 거예요? 왜 그러세요? 뭐 문제라도 있나요? 그게 아니고 이 집 얼마 전에 저희 부동산에서 계약한 집이에요. 월세로 계약했거든요. 네? 월세요? 네, 그 지인분께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셔야겠어요. 만약 이 집이 맞다고 해도 최근에 월세로 계약한 집이라 계약 기간 끝나기 전까지는 어렵죠. 계약 종료 시 주인분이 파신다고 하면 그때 매매 계약 도와드리고요. 그러니까 이 집이 지금 월세로 계약되어 있다는 거죠? 확실한 거죠? 네, 그렇다니까요. 그럼 거기 월세가가 어떻게 되나요? 여기는 보증금 3천에 월 250이요. 엄마랑 저는 충격에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부동산 사장님의 말을 듣고도 도무지 믿기지 않더라고요. 얼마나 놀랐는지 벌어진 입은 다물어지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예비 시모에게 정확히 확인해 봐야겠지만 제대로 뒤통수 맞을 뻔했어요. 어안이 벙벙한 채 엄마와 부동산 가게를 나왔고 저는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세상에, 말도 안 돼. 어머님이 왜... 엄마, 혹시 어느 정도 알고 있었어? 그래서 동호세 알아오라고 한 거야? 실은 예전에 우연히 들은 적이 있었어. 교회에서 봉사 모임할 때 네 예비 시모가 언뜻 가게를 하나 차리고 싶다고 했거든. 딱 7천만 있으면 가게 차릴 수 있다고. 열심히 돈 모으고 있는데 4천 정도 부족하다고 하더라. 어제 혼수 비용으로 7천만 원 달라고 하는데 이상하게 그때 한 말이 딱 생각이 나는 거야.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너한테 동호수 알아오라고 한 건데 이를 어쩌면 좋니. 우리가 그 집안 사정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5억이나 하는 집 산다고 했을 때부터 뭔가 이상했어.
그래도 설마 이런 거로 속일까 싶었는데 우리한테 이런 거짓말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다 알아버렸는데 이제 어쩔 거니? 너무나도 큰 충격과 배신감을 느껴서 앞으로 어쩌면 좋을지 혼란스러웠습니다. 이걸 남자친구에게 사실대로 말해야 할지 말지 너무나도 고민스러웠어요. 집에 돌아온 엄마는 이 모든 사실을 아빠에게 다 말했고 아빠는 노발대발하며 엄청 화를 내셨습니다. 어찌 사람이 그럴 수 있어? 아무리 돈에 환장했다고 해도 자기 며느리 집안에 이딴 말도 안 되는 사기를 칠 수 있느냐 말이야. 나 이 결혼 허락 못해. 그런 집안에 귀한 내 딸 시집 안 보낸다. 하나를 보면 열을 난다고. 이딴 짓을 벌인 사람이면 그보다 더한 것도 못할 일이 없지. 내 딸하고 우리 집안을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감히 이딴 짓을 꾸며? 당장 다 터뜨리고 여태 진행한 거 물러. 손해배상이고 사기죄고 다 걸어버리라고. 아빠는 당장이라도 남자친구 집에 쳐들어가서 다 엎을 기세로 화를 내셨어요. 전 아빠처럼 화를 분출하는 건 아니어도 상처로 인한 배신감과 분노가 올라오긴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곰곰이 생각해보니 우리를 가지고 논 거더라고요. 가까스로 아빠를 진정시켰고 아빠와 제가 알아서 현명하게 대처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검색을 통해 사기죄에 성립하는지 조사하게 됐어요. 그러다 증거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고 남자친구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 내용을 녹음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그래, 이 시간에 무슨 일이니? 다름이 아니라 어머니께서 계약하셨다는 집이요. 대각 인터넷으로 알아보니 정말 5억 정도 하더라고요. 그 비싼 집을 저희 신혼집으로 마련해 주셔서 감사한 마음에 전화했어요. 그래? 난 또 뭐라고. 그렇게 고마우면 앞으로 우리한테 잘하면 되는 거야. 결혼해서 내 아들 잘 보필하면서 내조하고 시댁에도 살뜰히 잘하고. 네, 어머니. 참, 그런데 매매로 계약한 그 아파트 명의는 누구 명의예요? 그야 당연히 내 명의지. 내가 너희들한테 그 5억짜리 집 사준다고 했지만 명의는 나중에 봐서 물려주든지 해야겠다. 그리고 혼수 비용은 어떻게 잘 준비돼 가니? 그럼요. 거의 준비되어 가요. 어머니께서 신혼집으로 5억인 그 아파트 사주시는 대신에 혼수 비용으로 7천만 원 달라고 하신 거 처음에는 부담스러웠는데 다시 생각해보니 하나도 부담되지 않더라고요. 정말 감사해요. 아유, 됐어. 앞으로 잘하면 돼. 아, 그리고 내가 말 안 한 게 하나 있는데 우리가 사준 신혼집 말이야. 거기 우리도 같이 들어가서 살아야 하겠다. 네? 신혼집에요? 지금 그 말씀은 합가해서 저희가 어머님하고 아버님 모시고 살라는 건가요? 왜? 안 되니? 무려 5억이나 되는 집을 사주는데 그 정도는 해야지. 우리도 있는 돈 없는 돈 빡빡 긁어서 마련해준 집이야. 그럼 당연히 같이 살 수 있는 권리 있지. 그리고 그 집이 몇 평인데 방도 여유 있어서 충분히 같이 지낼 수 있잖니. 아무튼 같이 사는 거로 알고 있으렴. 혼수비용 7천 준비되는 대로 연락하고. 우리 집안에 사기친 것도 속 터지는데 시부모님 모시고 살라는 말까지 하니까 정말 엄청난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아빠 말처럼 저랑 우리 집안을 정말 우습게 보는 것 같더라고요. 참을 수 없을 정도로 화가 났지만 어쨌든 전화로 증거를 남겼으니 진정하고 다음 작전으로 넘어갔습니다. 다음 날 엄마와 함께 바로 법률사무소를 찾아갔고 사기건으로 고소했어요. 고소장이 준비되자마자 바로 남자친구 엄마에게 연락했습니다. 어머니, 혼수비용 준비됐어요. 만나서 드릴까 하는데 어디세요? 어머나, 준비됐니? 그럼 우리 집으로 오렴. 나도 얼른 집으로 갈게. 돈 7천이 준비됐다는 말에 엄청나게 기뻐하는 눈치였어요. 엄마와 저는 곧바로 남자친구 집에 갔고 남자친구에게도 할 말이 있으니 집에서 기다리라고 했어요. 저희가 도착하자 남자친구 엄마는 버선발로 나와서 맞이했고 남자친구도 나와서 엄마께 인사했습니다. 집에 들어가서 자리에 앉았지만 남자친구 엄마는 돈이 어디 있나 이리저리 살피는 것 같더라고요.
생각했던 것보다 혼수 비용을 빨리 마련하셨네요. 그래, 어디 있어요? 7천만 원이나 되는 돈이라 넣을 곳이 마땅치 않을 것 같은데. 아, 수표로 가져오셨나 봐요. 저는 좋아서 입이 찢어지게 웃는 남자친구 엄마에게 손에 든 봉투를 건넸어요. 여기요. 어? 아니, 이게 뭐야? 무슨 수표를 큰 봉투에 담아왔어? 한껏 기대한 표정으로 서둘러 봉투를 열어봤고 안에 든 종이를 보고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레 꺼내서 천천히 읽어 내려갔어요. 그러다 손이 부들부들 떨리면서 들고 있던 종이를 밑으로 떨어뜨렸습니다. 뭔가 이상함을 눈치챈 남자친구는 떨어진 종이를 들어 살펴봤고 토끼 눈이 되어 절 쳐다봤어요. 이게 뭐야? 고소장이라니? 아니 갑자기 우리 엄마한테 왜 이러는 거야? 왜 이러긴 그걸 나한테 물어보면 어떡해? 자기 엄마한테 물어봐야지. 나랑 우리 엄마께 어떤 짓을 벌였는지 말이야. 어머니, 혼수비용 7천 말고 고소장 준비해왔어요. 어때요? 마음에 드세요? 엄마, 이게 무슨 말이야? 엄마 뭐 잘못한 거 있어? 어? 고소장이라니? 왜 여자친구가 엄마를 고소해? 그게... 남자친구 엄마는 당황스러워하며 누나를 이리저리 대굴대굴 굴렸고 이내 저를 매섭게 노려봤습니다. 네가 감히 날 우롱해? 우롱이라니요. 그건 어머님이 하셨잖아요. 저하고 제 부모님께 뻔뻔하게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해놓고 첫마디가 그게 다예요? 변명하던가 사죄하는 게 먼저 아니에요?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 있으세요? 어머니 우리 가족한테 거짓말하신 거 이거 엄연히 사기예요. 아세요?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저만 노려보는 남자친구 엄마. 저는 그 사람의 눈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바라보며 남자친구에게 말했습니다. 자기 엄마가 우리 신혼집으로 마련해준 그 5억짜리 아파트 그거 다 가짜야. 내가 그 아파트 부동산 가서 엄마랑 직접 확인하고 왔어. 5억 주고 매매로 산 게 아니라 보증금 3천에 월 250만 원씩 내는 월세더라. 그래놓고 매매로 계약한 거라면서 우리를 완전히 속인 거라고.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면서 우리 집에 혼수 비용으로 돈 7천만 원을 요구했어. 이게 사기가 아니면 뭐야? 신혼집으로 5억짜리 아파트 사준다고 7천만 원 받는 거면서 매매가 아닌 월세로 얻은 이 개같은 상황이 대체 뭐냐고. 우리 엄마가 제대로 확인 안 했으면 우리 집에서 혼수비용 7천만 원 주고 제대로 뒤통수 맞을 뻔했어. 월 200만 원씩 어떻게 감당할 거냐고. 거기다 느닷없이 대뜸 신혼집에 우리랑 같이 살 거라고 하더라. 상의 한마디 없이 통보식으로 말이야. 비싼 5억짜리 집 사줬으니 시부모 모시고 같이 사는 게 맞는 거라고. 아주 당당하게 이야기하시는데 다시 생각해도 소름 끼칠 정도야. 뭐 그게 정말이야? 엄마, 뭐라고 말 좀 해봐. 지금 여자친구 하는 말이 다 사실이야? 나한테 그랬잖아. 가게 차리고 싶어서 따로 모아놓은 돈이 있었다고. 이것저것 다 합쳐서 겨우 5억 만들었다며? 그런데 월세는 또 뭐야? 엄마 정말 우리한테 거짓말한 거야? 맞아. 자기 엄마 가게 차리고 싶어서 돈 모았는데 딱 4천만 원이 부족하셨대. 그걸 예전에 우리 엄마한테 이야기했고. 뭔가 구린내가 나지 않아? 7천만 들어서 소원대로 가게 차리고 싶은데 그럴 형편 안 되니까 말도 안 되는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우리한테 7천 뺏어내려고 한 거잖아. 그렇죠, 어머니? 입 꾹 다문 채 아무 말 안 하고 있던 남자친구 엄마는 눈을 한번 질끈 감더니 소리쳤습니다. 그래, 맞아. 내가 거짓말 했다, 왜? 그게 그렇게 죽을 죄라고 결혼할 사람 낳아준 나를 고소해? 아무리 그렇다고 한들 이게 무슨 짓이냐고. 뭔가 이상하다 싶으면 나한테 털어놓고 말로 하면 될 거 아니야. 아니 이보세요. 그거 듣자 하니 말 한 번 참 이상하게 하시네요. 지금 잘못한 게 누군데 되레 큰 소리 칩니까? 내 딸하고 우리 집안을 기만하고 만만하게 봤잖아요. 그럼 적어도 사과가 먼저지. 뻔뻔하게 그딴 소리나 짓거려요? 마음 같아서는
당장 경찰에 신고해 쳐놓고 싶은 심정이라고. 보자 하니까 인연이 지금 누굴 경찰서에 쳐넣겠다는 거야? 경찰서에 쳐넣겠다는 말에 급발진한 남자친구 엄마는 갑자기 제게 달려들어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있는 힘껏 제 머리채를 휘어잡으려 하더라고요. 옆에서 지켜보던 엄마도 놀라서 같이 달려들었고 제 머리채를 잡은 손을 거칠게 떼어냈습니다. 이 여자가 지금 누구 머리채를 잡고 난리야? 입이 10개라도 할 말 없는 사람이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내 딸한테 큰 상처 준 것도 모자라서 몸에 손까지 대면 안 되지. 이런 집안인 줄 모르고 귀한 내 딸 시집 보내려고 한 내가 미쳤지. 내가 뭐 일부러 속였어? 이게 다 서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 누가 보면 내가 엄청난 죄라도 지은 줄 알겠어. 곧 한가족 될 사이인데 고작 이거 가지고 날 고소해? 이런 집안의 딸을 며느리로 얻으려고 했다는 게 미친 짓이다 정말. 원래 딸 시집 보낼 때는 뭐라도 더 챙겨서 보내주는 거야. 우리 딸 시집살이 시키지 말고 잘 부탁한다는 의미로 혼수 비용 넉넉히 줬다고. 내가 말하기 전에 그쪽 집안에서 먼저 말해야 하는 게 상도덕이라고. 알겠어? 이 여편네야? 아무튼 너 생각 잘하고 결정해. 결혼이고 뭐고 다 때려치우고 싶으면 고소하든가 말든가 알아서 하라고. 그래도 네가 사랑해서 결혼까지 생각하는 우리 아들이랑 헤어지기 싫으면 당장 그 고소 취하해라. 뭐라고요? 지금 그게 할 소리예요? 결혼 같은 소리 하네. 내가 미쳤어요? 이딴 집구석에 시집 오게. 당신 같은 사람을 시어머니로 모실 마음 눈꼽만큼도 없어요. 날 기만하는 것도 모자라서 우리 부모님까지 싸잡아 우롱하려고 한 당신 절대 용서 못한다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 엄마를 고소하기라도 한다는 소리야? 결혼도 물을 거고? 사이에 껴서 듣고만 있던 남자친구는 정말 자신의 엄마를 고소할 거냐며 제게 물었습니다. 솔직히 남자친구는 모르고 있던 일이라서 미안했지만 정말 이딴 거지 같은 집안에 시집갈 생각이 싹 사라졌어요. 소중한 우리 부모님을 조롱한 저 여자에게 오만정이 다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남자친구에게는 정말 미안하지만 저 여자를 쉽게 용서할 마음은 없었어요. 말했잖아. 고소할 거라고. 나 단순히 자기 엄마 겁주려고 하는 말 아니야. 정말 진심으로 고소 진행하려고 변호사한테 상담 다 받았고 고소장까지 작성해서 온 거야. 그래도 난 자기 엄마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나와 우리 엄마에게 사과했다면 고소한 거 다시 생각해 봤을 거야. 그런데 봐봐. 엄청난 사기를 치고 조금의 반성도 없이 뻔뻔한 태도를. 저런 사람을 내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어? 그래. 결혼하기 전부터 양쪽 부모님이 서로 감정 상한 마당에 더 이상 진행하는 건 무리인 거 인정해. 그런데 고소는 너무한 거 아니냐? 아무리 그래도 네가 사랑하는 사람의 엄마인데 너무 몰아붙이는 거 아니냐고. 고소장 접수하기 전에 나한테 먼저 털어놓고 사실대로 말할 수는 없었던 거야? 날 건너뛰고 너 혼자 결정해서 일을 저지른 건 날 무시하는 행동 아니야? 너도 다를 게 뭔데? 그러면서 누가 누굴 고소하냐고? 남자친구의 반응이 참 의외였습니다. 자신의 엄마가 우리에게 한 짓을 다 알게 되었는데 미안해하는 기색 없이 따지는 나오니 어이없더라고요.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어쩜 엄마나 너나 생각하는 게 똑같니? 적어도 넌 다를 줄 알았는데 지금 뭐가 중요한지 전혀 모르는 것 같다? 이번 일로 네 엄마한테 정말 실망했는데 너한테도 참 실망이 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너한테 참 미안했는데 네가 이렇게 나오니까 그런 마음이 싹 없어졌네?
덕분에 고맙다고 해야 하나? 조금의 미안함이나 미련 없이 너 같은 놈 깨끗하게 잊을 수 있을 것 같아. 우리한테 허위 매매로 사기친 거 취하 없이 계속 고소 진행할 거고 오늘 내 머리채 잡은 것까지 진단서 떼서 청구할 테니까 그렇게 알아. 그 말을 끝으로 저는 엄마와 미친 집안을 나왔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 뒤로 미친 여자는 고소하면 가만 안 놔둘 거라며 고래고래 소리쳤어요. 끝까지 본인 죄를 뉘우치지 않았습니다. 괘씸죄까지 추가해서 폭행죄로 추가 고소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주일에 교회에 나갔는데 미친 집안 사람들도 있었어요. 얼굴 보기 껄끄러워서 짜증났지만 하는 수 없으니 우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저와 우리 부모님을 힐끔힐끔 보면서 수군거리더라고요. 아유, 저 집 딸 결혼 준비하면서 혼수 비용으로 7천 주기 아깝다고 상대편 시어머니를 고소했다며? 아무리 돈이 아까워도 그렇지 고소까지 할까? 졸지에 아들 장가 보내려다가 집사님만 피봤어. 돈이 없으면 결혼시킬 생각을 말아야지. 어떻게 고소까지 할 수 있나 몰라. 정말 말도 안 되는 말을 다 들리게 수군거리는데 미쳐버리는 줄 알았어요. 머리끝까지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분명 저 미친 여자가 교회 사람들한테 헛소리를 짓거려대며 미리 선수 친 거였죠. 도저히 그냥 듣고만 있을 수 없어서 예배고 뭐고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 전에 녹음해뒀던 통화 내용을 크게 틀었습니다. 그러자 그 미친 여자가 당황하는 표정을 짓더라고요. 들으셨죠? 녹음된 것처럼 5억짜리 집을 사줄 테니 혼수 비용으로 7천을 요구했어요. 그런데 저 여자가 어떤 미친 짓을 벌였는지 아세요? 5억짜리 집을 매매로 계약했다고 새빨간 거짓말을 하면서 실제로는 보증금 3천에 월 250 월세로 계약했어요. 우리 가족은 하마터면 저 여자 말에 속아서 7천만 원 뺏길 뻔했어요. 그 돈으로 저 여자는 가게 차릴 생각이었고요. 다들 저 여자 말에 속은 거예요. 애초에 우리 가족한테 사기치고 잘못한 사람은 저 여자라고요. 그리고 당신 똑똑히 들어. 당신이랑 전화로 대화한 거 다 녹음해뒀어. 고소 진행하면서 증거로 낼 거니까 각오 단단히 해. 빼도 박도 못할 테니까. 잘못한 게 누군데 되려 지가 피해자인 척 교회 사람들한테 또 쓸데없는 짓 하고 있더라고요. 모든 걸 다 까발리자 얼굴 들고 다니기 창피했는지 저 정신 나간 여자는 다시 교회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 집까지 찾아와서 다 인정하고 잘못했으니 제발 고소만 취하해주면 안 되냐고 사정하더라고요. 내가 정말 미안했다. 생각이 짧았어. 가게 차리고 싶은 욕심에 내가 정신이 어떻게 됐나 봐. 아무리 그래도 그런 말도 안 되는 짓을 벌이면 안 되는 건데. 정말 미안해. 내가 이렇게 용서를 빌마. 분이 안 풀리고 괘씸하게 생각하겠지만 제발 한 번만 너그러이 용서해 타오. 이번 일을 교훈 삼아서 앞으로 이런 일 안 하고 착하게 살게. 약속해. 네가 원한다면 앞으로 절대 나타나지 않으마. 너희 가족 없는 곳으로 우리가 떠나가 줄 수도 있어. 그러니 그 고소 좀 취하해주면 안 되겠니? 뻔뻔함은 어디 가고 갑자기 불쌍한 척 사정하며 저와 제 부모님께 용서를 빌더라고요. 아무래도 그때 전화로 통화 내용을 녹음한 줄 몰라서 끝까지 모른다며 잡아떼려 한 모양이었는데 확실한 증거가 있으니까 쫄렸는지 이제야 미안하다며 싹싹 비는 듯 했습니다. 결국 재판은 보나마나 저희가 승소했고 피해 보상금과 정신적 보상금까지 물어주는 것으로 판결 났어요.
하마터면 그런 집안과 연을 맺을 뻔했는데 조상님이 도우셨다고 생각하고 잊으려 합니다. 다신 그런 몰상식한 집안과 엮이고 싶지 않네요. 그럼 지금까지 저의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